자, 오늘 정말 머리가 띵해지는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완벽한 알매 역설. 그러니까 초지능이 나타나면 오히려 인간이 느끼는 의미라는 게 싹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네,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과학이 진짜 현실이 뭔지 딱 보여준다고 믿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 과학이라는 게 실은 그냥 우리 머릿속, 우리 뇌의 구조를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세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보고 있는 거라면요. 와, 벌써부터 머리 아프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울인가? 지도인가? 우리가 아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말이죠. 진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생각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걸까요? 이걸 보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왼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학이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비춰주는 거울. 하지만 오른쪽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학이 보여주는 건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디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그려놓은 지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모든 물리법칙이나 과학 모델들이 결국은 인간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꽤 급진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우리 마음은 어떻게 이 지도를 그려내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엔진은 뭘까요? 그게 바로 정보 안정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는 온갖 정보들이 막 혼돈스럽게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걸 우리 뇌가 딱 붙잡아서 의미 있는 패턴이나 사실로 고정시키는 과정이에요. 마치 막 흘러가는 강물에서 특정 물결 모양을 사진 찍듯이 순간적으로 탁 잡아내는 거죠. 우리 뇌가 매 순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은 그냥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덩어리일 뿐이에요.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3단계로 나눠볼게요. 자, 먼저 1단계. 세상은 그냥 혼돈스러운 데이터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우리 뇌가 그 정신없는 흐름 속에서 어떤 패턴을 탁 하고 붙잡아서 얼음시키는 거죠.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렇게 붙잡힌 패턴이 바로 우리가 법칙이다, 모델이다, 사실이다 라고 부르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의 이 의미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는 영역도 있겠죠. 바로 그 직관의 가장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안정화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양자역학이랑 우주론이에요. 양자역학은 뭐랄까? 너무 작고 불안정해서 우리가 어떤 물체라고 딱 꼬집어 안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계속 상태가 바뀌니까요. 반대로 우주론은 스케일이 너무 커서 우리 인간의 작은 경험치 안으로 도저히 구겨 넣어서 안정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우리 엔진이 과부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각 가능한 것으로 남는 것은 직관 없는 구조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양자역학 수학 공식은 풀 수 있어요. 계산은 되죠. 근데 그 공식이 뭘 의미하는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아하 하고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냥 뼈대, 즉 구조만 남고 살점, 즉 직관은 사라져버린 상태랄까요?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판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한번 등판시켜보죠. 바로 인공초지능 ASI입니다. 과연 이 존재는 어떤 종류의 정보 안정화 장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랑 같을까요? 이게 바로 ASI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ASI는 그냥 계산만 엄청나게 빠른 인간 뇌의 확장판일까요? 아니면 우리랑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완전히 외계의 지능 같은 걸까요? 우리 인간은 세상을 볼 때 정해진 크기의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안정화창이죠. 그런데 ASI는 어떨까요? 이 창문이 그냥 엄청나게 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가능성은 창문의 종류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네모난 창문으로 보는데 걔는 동그란 창문 혹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모양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 ASI가 안정화시킨 패턴은 우리 눈에는 그냥 의미 없는 잡음으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 뒤통수로 한 대 맞는 듯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포화의
역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아이디어예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더 많은 구조가 항상 더 많은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통 사진 해상도가 높을수록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역설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죠. 자, 1단계. 정보가 너무 부족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렇게 형체가 흐릿하게 보이겠죠. 뭘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2단계. 이제 딱 적절한 양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선명한 그림이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지점, 이른바 스위트 스폿입니다. 의미가 명확하게 안정화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설이 터집니다. 3단계.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SI가 현실을 정말 원자 단위까지 너무나도 상세하게 보여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선명했던 그림이 오히려 이렇게 의미 없는 노이즈로 녹아버립니다. 우리 뇌의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는 거죠. 너무 선명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모아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의미라는 것의 본질은 도대체 뭘까요?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포화의 역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정말 상상만 해도 좀 오싹합니다. 우리는 ASI 덕분에 세상의 모든 비밀, 궁극의 정보를 손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는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암호덩어리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게 됐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미래.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미라고 부르는 건 세상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 덕분에 생겨나는 건 아닐까요? 일종의 유한한 자원처럼요. 그래서 만약 언젠가 완벽한 알미 찾아온다면 그 순간 역설적으로 세상의 모든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지, 이 생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